테나 루나와 같은 경우도 담보 없이 네. 1대1 고정 비율을 구현을 하는 네. 그런 코인인데요. 그 기존 루나와 그 UST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5월 아마 7일 정도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예,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최근 루나 그리고 테라 코인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무려 99% 넘게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만 최소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사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한다면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세가 연동된 지 좀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 벌어진 이런 루나와 테라 그 사태로 인해서 이 충격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으로 역임하시면서 피터정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성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코빗의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코빗 채널을 보면 매일 아침에 이제 모닝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동향을 또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들어볼 수 있는 네. 이 피터정의 이 커피 브레이크, 모닝 커피 브레이크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저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센터장님이 그런 안내 방송을 시황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유튜브 채널 보니까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이 이제 테라 루나 네. 이 사태에 대한 이제 해설을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은 정령만 놓고 보자면 이제 코인 벼락부자가 된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출신의 골드만삭스, UBS, 크레딧 스위스, 또 노무라 증권 등 20년간 이제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네. 2018년 9월에 코비드에 합류하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1차 상승 예. 마치고 이제 시세가 좀 가라앉는 타이밍이었는데, 예. 왜 그때 어떤 계기로 합류하셨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사실 제일 먼저 들었을 때는 이제 2011년쯤에 처음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됐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5년에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겨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과 홍콩 주식 ETF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뭐 ETF 제대로 된 ETF도 없고 하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되게 익숙한 그냥 홍콩 주식 ETF를 샀습니다. 테크 같은 거 사신 네, 거죠? 뭐 예. 그런 예. 그게 이제 2015년 여름이었는데, 예.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비트코인 그 광풍장이 온 거예요. 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예. 이 금액을 만약에 2015년에 샀으면은 이게 얼마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반면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홍콩 ETF는 이제 반토막이 예. 났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확 깬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파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홍콩에 있었는데, 저 주변에 있던 뭐 동료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가상자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투자 자금으로서밖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예. 주변에 그렇게 옮겨간 사람을 보니까 이게 뭔가 커리어의 초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제 그러다가 제 후배가 이 당시 코빗
그 대표이자 창업자 이제 유영석 네, 맞습니다. 대표 전 대표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루나 테라 네. 코인 사태에 대해서 네. 이게 대체 왜 발생했고 왜 폰지 사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네. 그리고 루나 테라가 채택한 게 네. 다른 뭐 소위 이제 1달러와 페깅 연동이 되는 이제 고정화일제처럼 연동이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라는데 네. 뭐 다른 뭐 테더라든지 다른 비슷한 유사 상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네. 왜 이런 루나 사태가 발생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가상자산 유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코인인데 그 가치가 어떤 특정 법정 화폐 뭐 대부분의 그 경우는 이제 US 달러인데 예. US 달러와 1대1로 그 가치가 고정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종류가 다행히 있는데요. 가장 메이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테더나 USDC와 예. 같이 담보를 기준으로 1대1 고정 비율을 구현하는 그런 네.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없이 네. 그거를 구현하는 그런 비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나 루나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거죠. 담보 없이 네. 1대1 고정 비율을 구현을 하는 네. 그런 코인인데요. 담보가 있는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발행하는 방식이 이제 그 발행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달러를 내가 예치를 하면은 예. 예치를 했다는 그에 대한 증표로 이제 10 USDC라든지 10 네. 테더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증표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제 그 환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10 테더를 다시 가지고 가서 네. 제가 예치한 10달러 주십시오 하면은 다시 주기도 하고 네,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이게 네. 교환이 가능한 거인데 이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가 없어요. 네. 담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1대1의 그 비율을 유지를 하냐면은 공급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 US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US 달러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인데 뭐 줄여서 UST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이제 UST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는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고정 비율이 1대1이 유지가 안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UST의 공급을 그거에 맞춰서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도록 네. 알고리즘이 네.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1대1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루나입니다. 네. 예,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 정도일 것 정말 같아요. 간단한 건데 네. 결국 담보물이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거래소에 10달러를 이제 예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증표로서 이제 테더 코인을 발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필요하면 그 테더 코인을 팔아서 이제 달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개념인데 네. 어떻게 보면 루나 테라는 이제 달러랑 직접적인 이제 담보라는 거 없이 그냥 루나와 테라가 서로 이제 발행량과 서로 소각과 뭐 발행을 조절하면서 이제 가치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루나 테라를 소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이거 네. 할 것 같거든요. 네. 담보물이 달러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말할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이자를 20%씩 준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UST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용처를 만들어야지 UST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행량도 늘어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UST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루나 코인이 사용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UST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루나 코인이 이제 소각이 되면서 발행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루나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UST에 대한 사용처를 이 테라폼 랩스라는 이제 회사가 이 루나 테라를 처음에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커머스에서 이제 사용을 맞습니다. 하기 예.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작년 2021년 초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커머스보다는 뭔가 디파이 쪽으로 네. 그 사용처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양한 그 금융 서비스를 그 테라 생태계 내에서 만들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앵코 프로토콜이라는 네. 이제 디파이 서비스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앵코 프로토콜은 그 UST를 예치를 하면은 네. 이제 20%를 이자를 준다라는 네. 거를 내세워서 UST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이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 바람에 작년 초쯤에는 이 UST의 시가총액이 한 20억 달러, 네. 2조 원 정도였던 게 10년 후에는 10배가 늘어난 그 200억 달러까지 예.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0배의 성장을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그 디파이 예대 서비스를 통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1년에 이자를 20% 준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조건이고, 심지어 그게 달러로 뭔가 패깅까지 같이 보관까지 된다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20%를 얘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계속 뭔가 20%씩 예를 들면 이제 테라를 넣었을 때 테라 이자를 20%씩 주면 그만큼 테라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네. 그걸 맞추려면 또 루나를 상대적으로 가치를 조절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뭘 믿고 그러면 20%짜리 약속을 믿고 이제 돈을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차익거래라든지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차익거래 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그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예. 이 가상자산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원래 항상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다 해도 예. 한 뭐 5%에서 7, 8% 뭐요 정도 선인데 그렇죠. 이 앵커인 경우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앵커 재단에서 예. 이 리저브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그 보조금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금리 한 10% 정도에다가 예. 추가적으로 10%를 더 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20%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0%라는 그 이자 지급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게 그 테라 재단에서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 20% 이자 지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어 왔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이 테라 이 UST에 대한 수요가 20% 이자율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은 20% 이자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UST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한 경제학자분이 그래서 이 테라 쪽 대표인 이제 권도용 대표죠. 이제 권도용 대표한테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뭐 그냥 약간 저희만은 좀 이제 속되지만 그냥 알아서 예, 돈이 떨어질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다. 아니면 뭐 혹시 예, 이런 되게 좀 그 비상식적인 언동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적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그러면 이 어쨌든 지금 루나가 이렇게 또 떨어진 게 뭐 이제 혹자는 이제 금융기관 특히 월가 자본의 뭐 공매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이제 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네. 금융기관들 동원했다 이런 진짜 뭐 믿지 못할 뭔가 음모론들도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코빗 입장에서 뭔가 좀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거래소 입장이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예. 뭐든지 팩트 베이스로 예, 얘기를 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 많이 나오는데 뭐 가만히 보면은 되게 추측성이고 대부분의 그런 주장들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미 이런 그 테라 그 앵커의 20%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우려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UST에 대한 약간 다소 우려하는 마음 그런 심리들이 네. 뭐 UST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 그 일부 특히 큰 손들한테는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3월 초쯤에 이 앵커 프로토콜의 20% 이자율을 뭐 조금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네. 그런 의견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아마 7일 정도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좀 UST의 대량 매도가 갑자기 네. 시장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대량 매도가 나온 그 타이밍이 뭐 대략 한 8,500만 UST의 네. 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온 타이밍이 이 UST가 거래되는 거래 시장의 오더북이 좀 얇아졌을 때 나왔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오더북은 아닌데 또 그거 얘기하면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더북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패그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평소 같으면은 뭐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미 그 이전에 약간 그 앵커의 20% 이자율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대량 매도가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앵커에서부터 대량 그 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UST의 매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1,000만 달러, 뭐 2,000만 달러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문들이 자꾸 그런 그 UST 용량들이 앵커에서 빠져나와서 시장에 자꾸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각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줄이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건데 이 나오는 물량이 왜냐면 이 UST의 시가총액이 워낙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 큰 금액들을 다 소화할 큰 금액을 다 소화할 만큼 이게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설계 구조가. 그럼 블록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코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 기록이 쌓이면서 결국 기본 출발점은 분산 원정이니까 네. 예, 블록체인 거래 기록의 트랜잭션 코드가 이제 한 줄, 두 줄 쌓이면서 이제 기록이 남는 건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좀 옛날에 개발돼서 이제 그게 되게 느리게 쌓여서 거래 회전이 많이 안 된다. 뭐 네. 그런 단점이 있었고 네. 그걸 극복한 게 이제 이더리움 내지 그 네. 이후에 나왔던 알트코인 블록체인인데 네. 그러면 루나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개발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더리움 베이스 크게는 이더리움 베이스로 이제 블록체인 거래를 쌓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루나를 발행을 해서 소각을 해서 줄이면 되는데 네. 소각 속도가 이제 그 UST의 매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매도가 많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럴 때 재단은 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나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인데 네. 그래서 권도영 대표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이 네. LFG라는 재단을 통해서 네.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담보물이 원래 코인 담보로 UST의 패깅은 이 루나 코인을 담보로 하는 이제 담보 시스템이었다가 네.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LFG는 우리는 비트코인도 들고 있다. 네.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투입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실제로 매도를 많이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하진 않았고요. 다음 처음에는 그냥 원래 그 작동하던 방식에 의해서 패그가 회복되기를 그냥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확히 제가 지금 어느 시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이제 한 제가 보기에는 0.9 초반대까지 내려온 다음부터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 네. 같은데,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네.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예. 거죠. 근데 그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이 이 가장 피크 때는 UST의 시가총액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였고 예. 그 중에 한 70%니까 한 14조 정도가 앵커에 있었는데 예. 거기 그 14조 원 정도의 그 UST가 한꺼번에 이게 조금씩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네. 한꺼번에 몰리니까 예.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0.9도 깨고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예.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더 패닉을 자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일종의 뱅크런이 그렇죠.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래서 펀지 사기 구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뱅크런 사실 일반 은행도 당연히 네.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나라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이제 다른 A라는 시중은행이 정말 그런 위기에 몰렸다고 하면 그냥 은행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고 네. 은행가도 돈을 안 줘도 되게 일시적인 좀 조치를 취할 텐데 네. 그 탈중앙화 경제에서 탈중앙화 코인을 지향했던 이런 루나는 이런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이 재단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막을 수는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이제 LFG가 뭔가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이런 이슈로 일단 가격이 폭락한 상태인데 네. 그럼 과연 이 사실 투자를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그냥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이거 회복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기존 루나와 그 UST는 회복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뭐 비판이 있는 거고, 네. 제 생각에는 그 기존 테라 커뮤니티, 이제 특히 이제 권도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코어 멤버들은 어떻게든 이 루나 테라 생태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취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자꾸 최근에 많이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지금 몇 가지 제안들이 있거든요. 예. 이 제안이 될 것이라고 보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예, 지금 아주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들한테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예.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최선의 그 아주 제한된 그 초이스 중에서 최선을 갖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기존의 루나와 테라에 대한 그 약간 미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예, 희망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도영 대표가 직접 뭔가 트윗을 통해서 밝힌 내용만 보자면 네. 뭔가 기존에 망가진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그리고 새로운 루나 코인을 발행해서 루나 클래식을 든 사람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뭔가 그에 따른 합당한 약간 존버에 대한 네. 보상을 주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그 회생안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대로 뭐 하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네. 또 그걸 넘어서 네. 이런 옵션 말고 네. 이런 다른 옵션 이런 방안을 실천하면 네. 더 회생을 잘 할 수 있을 것 네. 같다.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안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이 테라라든지 아니면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그 중에서 큰 메이저 블록체인이니까 네. 서울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예. 서울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많은 똑똑한 개발자들과 사업자들을 불러서 우리 위해서 뭔가 유용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예. 했더니 쫙 모인 거죠. 예, 그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비탈릭이라는 어떤 그런 비저너리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 놔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체증이 심한 거죠. 예. 그래서 월세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딴 데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네. 시작한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로서 이제 많은 다른 위성 도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분당이라든지 그렇죠.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건데 네. 이제 그런 게 뭐 솔라나냐 아니면 테라냐 이런 네.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이미 유능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이주시킨 거예요. 예.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로. 예. 그래서 분당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물론 이더리움만큼 그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름 그 안에서 뭔가 그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 전력이 나간 거예요. 예, 이 분당에. 정전, 예. 예, 정전, 예. 예. 그래서 전력이 나가버리니까, 정전이 돼버리니까 이제 경제 활동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이스는 그냥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거, 분당을 버리고. 예. 근데 이제 루나 테라 재단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한 것도 되게 어려운데, 예. 어려운 일을 해낸 건데, 예. 이 사람들만이라도 좀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예. 계속 그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자.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예. 줘야 되니까 예. 여기에 원래 분당에 살던 주민들한테 예.
이 코인을 에어드랍을 하자는 거죠. 이제 예. 코인인데 뭐냐면 일종의 그거는 이제 지역 화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당하고 그 옆에 무슨 어떤 새로운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을 예. 개발을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예. 분당에 있는 주민들한테 에어드랍을 예. 주는 거죠. 약간 분당에 일단 저 방송 나가기 앞서 저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 선호나 레슨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당 살기 좋은 곳이고요. 정답 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예시로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루나를 이제 분당이라는 신도시라고 치고 네. 이제 그 신도시가 일단 정전 같은 뭐 사태로 망가졌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새로운 코인을 네. 만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광교라든지 네. 동탄 같은 신도시를 심지어 그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비를 약간 공짜로 이제 에어드랍 해주면서 보내는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에어드랍 해주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곳에서. 예. 그래서 이 지역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다 가는 거고요, 거기에.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지금 안을 가지고서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유의 코인의 알트코인의 문제점은 이 생태계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20%에 달하는 UST의 막대한 그런 스테이킹 이자를 약속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20% 준다고 해서 분당으로 갔는데 분당이 망해서 광교 동탄으로 갔는데 그러면 20%의 상한은 뭔가 네.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루나 재단과 권도영 대표가 네. 이 매력적인 옵션을 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옵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꼭, 뭐, 루나 테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시작하겠다는 건데, 예. 어느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초기 투자, 벤처와 같은 초기 투자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벤처 투자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스타트업 한 100개 투자를 하면은 7, 80개는 망하고, 한 10개, 20개 정도만 잘 되고, 뭐, 거기서 대박이 그렇죠. 나고 이러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뭐 수익률이 한 20, 30% 나오는, 예. 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벤처 투자와 비슷한 리스크 프로파일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네. 이게 망한 이유가 여기 이거를 이끌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뭔가 안 좋아서 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원래 이런 투자들은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그 페일리어 레이시 굉장히 높은 그런 투자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블록체인에 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예, 모든 스타트업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